안녕하십니까? 2025년 11월 10일 감사원의 충격적인 발표가 대한민국 사회를 뒤흔들었습니다. 2021년 도입된 자치경찰제가 무늬만 자치에 불과하다는 감사 결과였죠. 오늘 저는 거대 경찰의 등장과 민주적 통제의 딜레마에 대해 심도 깊게 논의하고자 합니다. 챕터 1에서는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강화된 경찰 권력을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한국 경찰은 연간 약 200만 건의 수사를 담당하며 전국적으로 12만 명의 인력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2023년에는 56만 건의 민원 접수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수치들은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 권한이 얼마나 비대해졌는지를 명확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거대 권력에는 적절한 견제 장치가 부재하며 감독 체계는 형식적으로만 존재하고 있습니다. 첫째, 국가경찰위원회의 한계가 명확합니다. 법제처는 2025년 국가경찰위원회가 경찰청을 지휘감독할 수 있는 합의제 행정기관이 아니라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둘째, 실질적 권한의 공백입니다. 2025년 12월 현재까지 국가경찰위원회가 경찰청의 주요 정책을 거부하거나 수정을 요구한 사례는 단 한 건도 공식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셋째, 경찰국 설치의 문제입니다. 2022년 8월 행정안전부에 경찰국이 설치되면서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경찰국은 경찰청장 인사권을 사실상 장악하고 경찰 조직을 정치적으로 통제하는 수단이 되었습니다. 챕터 2에서는 자치경찰제의 실패, 즉 왜 4년 만에 재개편이 논의되는지에 대해 짚어보겠습니다. 첫째, 시행 하루 전 조직 이관이 있었습니다. 자치경찰 사무를 수행하는 지구대, 파출소 소속을 비자치경찰부서로 이관하여 시작부터 혼란을 초래했습니다. 둘째, 문구만 변경한 지휘권입니다. 경찰청이 교통안전관리대책하다를 교통관리대책 알림으로 문구만 변경하여 사실상 지휘권을 유지했습니다. 셋째, 형해화된 인사권입니다. 자치경찰위원회에 주어진 인사감사권조차 경찰이 주도하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독립조직의 부재입니다. 독립된 자치경찰 조직이 없어 자치경찰위원회가 권한 행사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자치경찰제의 본질을 훼손하는 구조적 문제로 작용했습니다. 이러한 실패는 반복되는 제도 변경의 악순환으로 이어졌습니다. 한 경찰서장의 익명 인터뷰에 따르면 우리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조직 개편, 사무 재분류, 지휘체계 변경을 겪습니다. 제대로 정착되기도 전에 또 바뀝니다. 국민에게 제대로 된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실제로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경찰단이 시범 운영된 것을 시작으로 2020년 전국 자치경찰제 도입 결정과 일원화 모델로의 변경, 2021년 7월 전국 일원화 모델 시행, 2022년 8월 윤석열 정부의 경찰국 설치, 2025년 7월 이재명 정부의 경찰국 폐지 추진, 2025년 11월 감사원의 자치경찰제 실패 지적, 그리고 2025년 12월에는 2028년 이원화 전면 시행 계획이 발표되기에 이릅니다. 이처럼 잦은 제도 변경은 현장 경찰관과 국민 모두에게 큰 혼란을 안겨주었습니다. 챕터 3에서는 국정과제와 정치적 의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2025년 출범한 이재명 정부는 자치경찰제의 단계적 확대 및 전면 시행을 국정과제로 설정했습니다. 이는 비대해진 경찰 권한을 견제하고 경찰의 중립성과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겠다는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보여줍니다. 구체적으로는 국민과 함께하는 민주적 경찰 조직 구현을 목표로 하는 민주경찰, 국민이 신뢰하는 경찰 수사체계를 확립하는 신뢰받는 수사, 그리고 국민 안전을 지키는 현장 중심 치안을 위한 민생경찰의 세 가지 핵심 과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시민 안전과 민주주의의 딜레마에 봉착하게 됩니다. 한편으로는 범죄의 지능화, 광역화에 대응하고 보이스피싱 피해액 1조 원 돌파, 마약 범죄의 30% 증가와 같은 현실 속에서 강력하고 효율적인 경찰력, 즉 신속한 국가 차원의 경찰력이 필수적입니다. 반면에 경찰 권력은 독재의 도구가 될 수 있는 위험성을 내포하며 집회 시위 과정의 과잉 진압 논란이나 2025년 123 계엄 사태와 같은 교훈은 경찰 권력에 대한 견제와 시민 자유 보호, 그리고 민주적 통제 장치의 필요성을 절실히 보여줍니다. 결국 핵심 질문은 효율성과 민주성, 안전과 자유, 전문성과 주민 근접성을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챕터 4에서는 한국형 민주치안 모델 탐색을 위한 원칙을 제시합니다. 첫째, 역사적, 문화적 맥락과의 정합성입니다. 오랜 중앙집권 전통을 가진 한국의 역사적 DNA를 고려하여 설계해야 합니다. 미국식 분권 모델의 단순 이식은 실패 가능성이 높습니다. 둘째, 현실적 제약 조건의 고려입니다.
2024년 기준 전국 243개의 기초자치단체 중 재정자립도 50% 이상은 30%도 채 되지 않습니다. 지역 여건에 맞는 유연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셋째, 점진적 변화의 원칙입니다. 급진적인 제도 변경은 현장의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으므로 단계적이고 점진적인 접근으로 시행착오를 최소화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다학제적 통합 분석이 필수적입니다. 정치학적 관점에서는 권력 분립과 견제, 민주적 정당성, 정치적 중립성 문제를 다루며 경찰 권력의 배분과 통제 주체를 탐구합니다. 행정학적 관점에서는 중앙-지방 사무 배분, 조직 설계, 협력 거버넌스 구축 방안을 모색하여 효율적인 사무 분담과 협력 체계를 구축합니다. 법학적 관점에서는 헌법상 지방자치 보장, 경찰법 체계, 국가경찰위원회의 법적 지위 문제를 분석하고 필요한 법률 개정 방향을 제시합니다. 사회학적 관점에서는 경찰 조직 문화, 주민 신뢰 사회적 약자 보호 문제를 조명하여 지역 밀착형 경찰의 신뢰 구축 방안을 탐색합니다. 마지막으로 경제학적 관점에서는 치안의 공공재 특성, 재정 효율성, 비용 마이너스 편익 분석을 수행하여 자치경찰제 도입의 경제적 타당성을 검증합니다. 챕터 5에서는 실천 가능한 정책 대안과 로드맵을 제시합니다. 이 연구는 단순한 이론서가 아닌 구체적이고 실천 가능한 해결책을 제시하는 정책서입니다. 단기적으로는 2025년부터 2026년까지 경찰국 폐지와 국가경찰위원회의 법적 지위 강화를 추진합니다. 중기적으로는 2026년부터 2028년까지 시범지역을 선정하여 단계적으로 이원화 모델을 추진할 것입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2028년부터 2030년까지 이원화 자치경찰제의 전면 시행 및 제도 정착을 목표로 합니다. 현재의 일원화 자치경찰제 모델은 구조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조직 구조면에서는 국가경찰 조직을 유지하여 지휘체계의 혼선을 야기했습니다. 인력 신분 면에서는 전원 국가직 공무원 신분을 유지하여 인사권의 실질적인 행사가 불가능했습니다. 사무 배분에서는 국가수사자치 사무구분이 모호하여 사무경계의 혼란을 초래했습니다. 예산 구조는 국비보조금 위주로 독자적인 치안사업 추진 동력을 상실하게 했습니다. 현장 경찰관들은 몸은 하나인데 시어머니는 둘이라는 자조 섞인 불만을 터뜨리며 현 제도의 비효율성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챕터 6에서는 재정자립의 부재, 즉 2025년 예산 분석을 통해 이 문제의 심각성을 보여드립니다. 울산시 자치경찰위원회의 세입 예산은 0원으로 자체 수입원이 완전히 부재한 실정입니다. 반면 세출 예산은 74억 원으로 전년 대비 37%나 증가했으며 이 중 4,028만 원은 위원 해외 연수에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교통과태료나 범칙금 등 치안활동에서 발생하는 수입이 전액 국고로 귀속되어 자치경찰위원회는 독자적인 정책을 기획하고 집행할 재정적 수단을 갖지 못했습니다. 이는 자치경찰제의 독립성 확보에 있어 가장 큰 걸림돌 중 하나입니다. 다음으로 행정안전부 경찰국의 신설과 폐지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2022년 경찰국이 신설된 배경은 윤석열 정부가 경찰청에 대한 민주적 통제와 투명성 제고를 명분으로 내세웠기 때문입니다. 검수완박으로 강화된 경찰 권한을 행정부 장관이 직접 통제해야 한다는 논리였죠. 경찰국은 경찰 공무원 임용 제청권 행사, 총경 이상 인사권 장악, 자치경찰 지원 업무 수행 등의 권한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3년 만인 2025년 경찰국은 폐지가 결정되었습니다. 법적 근거의 빈약함과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 훼손이라는 비판을 견디지 못한 결과였습니다. 위헌 시비와 법률 우위 원칙 위배, 국민적 공감대 부재, 그리고 경찰 조직 내부 갈등 증폭 등 여러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했습니다. 챕터 7에서는 수사권 조정 그 후 지연된 정의에 대해 논하겠습니다. 수사권 조정 이후 1차 수사에 이어 보완 수사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국민이 체감하는 형사 절차 소요 시간은 약 141일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는 고소고발인과 피의자 모두에게 장기간의 법적 불안정을 초래하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수사기간이 길어지면서 국민들의 사법 신뢰도 역시 저하되는 경향을 보입니다. 이러한 상황은 경찰의 선택과 집중 실패로 이어졌습니다. 강력 범죄 방치 사례를 보면 서울과 부산 경찰청이 자체의 종결한 사건 중 재조사 지시된 강력 범죄 13건 가운데 사건이 재조사 없이 방치되었습니다. 스토킹 범죄 대응에서도 실패를 보였습니다. 피해자가 요청한 시간과 장소에 맞춘 탄력적 순찰이 이행되지 않아 추가 피해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정보 오남용 문제도 심각합니다. 경찰관들이 내부 정보 시스템을 이용해 전 연인이나 연예인의 개인정보를 사적으로 조회한 사례가 다수 적발되어 경찰 신뢰를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챕터 8에서는 해외 사례를 통해
한국형 민주 치안 모델의 방향성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먼저 프랑스입니다. 프랑스는 중앙집권과 분권이 조화를 이루는 모델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구 2만 명 이상 도시 지역을 관할하는 국가경찰 펄리스 내셔넬레이은 민간인, 신분의 공무원으로 내무부 소속이며 범죄 수사와 공공질서 유지를 담당합니다. 반면 인구 2만 명 미만 지방을 관할하는 국가헌병대주 ENDARMERI는 군인, 신분으로 국방부 소속이지만 평시에는 내무부의 지휘를 받습니다. 이 시스템의 핵심 원리는 경쟁을 통한 효율성 제고와 권력의 물리적 분산에 있습니다. 한 조직이 기능을 상실하거나 부패하더라도 다른 조직이 이를 대체하거나 견제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독일입니다. 독일은 분리 원칙과 연방주의를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연방헌법보호청 BFV은 정보 수집을 담당하고 각 주정부 산하의 경찰 POLIGEI은 법 집행을 담당하며 이 두 기관은 엄격히 분리되어 있습니다. 이는 권한의 집중을 막고 상호 견제를 통해 민주적 통제를 실현하려는 의지가 반영된 모델입니다. 챕터 9에서는 국가경찰위원회의 실질화 방안을 제안합니다. 첫째, 실질적 인사권 부여입니다. 경찰청장 임명 제청권을 국가경찰위원회가 행사하고 총경 이상 고위직 인사에 대한 실질적인 검증 권한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둘째, 사무처 신설입니다. 상임위원을 확대하고 독립적인 사무처를 신설하여 경찰청의 논리에 휘둘리지 않는 독자적인 정책 역량을 확보해야 합니다. 셋째, 예산 심의 및 감찰권 부여입니다. 경찰청 예산 사전 심의권과 주요 비위 사건에 대한 감찰 요구 및 징계 의결권을 부여하여 실질적인 견제 기능을 수행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원화 자치경찰제의 단계적 도입 또한 중요합니다. 첫째, 조직과 인력의 분리입니다. 세종, 강원, 제주 등 시범 실시 지역을 시작으로 지구대와 파출소 조직 및 인력을 시도지사 소속의 자치경찰로 완전히 이관해야 합니다. 둘째, 자치경찰 교부세 신설입니다. 담배소비세나 주세 등 국세의 일부를 자치경찰 교부세로 전환하고 교통과태료 등을 자치경찰 특별회계로 귀속하여 재정적 자립 기반을 마련해야 합니다. 셋째, 특화된 치안 서비스 개발입니다. 스토킹, 가정폭력, 아동학대 등 지역 밀착형 범죄에 대해 수사권과 피해자, 보호 권한을 포괄적으로 행사하며 지역 특성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권력은 부패하기 쉽고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는 액튼경의 명언을 기억해야 합니다. 행정안전부 경찰국의 폐지는 역설적으로 누가 경찰을 감시할 것인가에 대한 답이 정권이 아님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그 답은 바로 분산과 참여에 있습니다. 권한의 분산을 통해 국가와 지방으로 권한을 나누는 이원화 자치경찰제를 도입해야 합니다. 통제 주체는 행정부에서 시민대표기구로 이동해야 합니다. 민주적 거버넌스를 위해 국가경찰위원회를 실질화하고 시민의 감시를 통해 일상의 치안 활동이 시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합니다. 2026년은 한국 경찰이 권력의 시녀라는 오명을 완전히 씻어내고 시민의 제보 기분, 이웃이자 민주적 통제를 받는 유능한 치안 조직으로 거듭나는 원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